이어서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94페이지에 표 10-1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보다 이해가 빠릅니다. 자, 진도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수집해야 하는 정보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해야 하는 정보는 대체 행동 기술의 사용 증가, 문제 행동 발생의 감소, 긍정적인 부가 효과, 삶의 질 향상, 소비자 만족도, 건강 혹은 안녕의 향상 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는 예를 들면 아동, 가족, 직원 등의 만족도를 얘기합니다. 또 여기서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가 증가되고 선택, 결정, 통합의 증가를 얘기하고요. 긍정적인 부가 효과에서는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주의 집중력이 증진되고 또래 수용도가 상승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부가 효과라고 합니다. 또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면담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 아동, 부모, 서비스 제공자와의 면담이 있고요. 비공식적인 일화 보고서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일지, 교사의 진도 노트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비율 평정. 비율 평정이란 아동 효과, 사회성 척도, 선택을 위한 기회 이런 것들이 비율 평정에 포함이 되고요. 자연적인 문서 기록도 예를 들 수 있는데 보고 카드, 빈도 기록지, 의료적인 기록, 교육적 배치 기록이 자연적인 문서 기록입니다. 또 직접 관찰, 정도 측정, 기간 측정, 관찰 일지가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수정하면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목표 행동에 대한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목표 행동의 감소와 증가에 대한 추세, 지원 방법에 대한 평가, 수정되거나 중단되어야 하는 전략에 대한 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상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지원 계획을 잘 실행하였는지, 예방을 위해 혹은 교수를 위해서, 또 어떤 전략이 적절하였는지, 수정되어야 하는 전략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또 중단하여도 되는 전략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동은 친구와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더 놀고 싶은 욕구를 전이 활동과 다음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행동이 등원이 늦은 경우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가설을 가진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해 제시한 평가 내용에 따라 작성하면은 표 10-2와 같습니다. 주교재 19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사례 아동은 관심을 끌기 위해 방해 행동을 더하고 또 전이 활동이 뭐예요? 활동에서 활동으로 넘어가는 활동이죠. 그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늦게 오면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록상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기 전에 선행사건을 좀 제가 배경사건과 선행사건, 대체행동 지도 후속 결과 중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배경사건 중재에서는 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저희가 학부모 상담을 요청하겠죠. 아동이 늦게 등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학부모가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일찍 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아빠와 이제 몸을 움직이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라고 한 거죠. 이제 신체가 피곤하면 잠이 빨리 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선행사건 중재를 위해서는 아동이 지각하지 않고 등원해서 놀이 시간에 충분히 놀 수 있게. 보통 늦게 오는 친구는 막 11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옵니다. 대학생처럼 와요. 이런 친구는 자유선택 활동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원에 도착하기 때문에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또 아이가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고쳐야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도 증진이 되겠죠. 그리고 팀으로 나누어서 팀별로 함께 활동을 하도록 해서 아동이 늦게 왔을 때 해당 팀에 자연스럽게 아이가 민망해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게 선생님이 또 선행사건 중재를 했습니다. 또 교사는 아동이 늦게 왔을 때 아동이 왔음을 같은 팀 친구들이 알게 해주고 아동의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자유놀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 빨리 정리하고 다음 활동을 먼저 준비하는 팀이 어느 팀인지 시합을 시킨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대체행동 지도는 아동에게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팀에 가서 활동을 참여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후속 결과 중재로는 아동이 놀이를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을 때 반응을 보이지 않기로 하고 아동이 적절하게 자신의 요구나 참여 의사를 표현했을 때만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로 교사와 친구들이 약속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의 긍정적 행동 지원 평가를 보니까 기록상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봤어요. 예, 궁금하죠. 이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등원 시간이 이제 엄마가 집에서 선생님이 제안한 걸 수용을 해서 했는지 등원 시간이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친구들과 놀이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자, 두 번째는 팀활동 참여로 친구들과 협력해야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원 계획을 잘 실행하였는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 상담을 통해 아동의 취침 시간을 조정하였고 또 일찍 등원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이 일찍 등원하여 다른 친구들과 놀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아동이 등원했을 때 아동의 등원을 알려주고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호작용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같은 팀 친구들이 있는 곳과 해야 하는 활동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교수를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놀이기술 행동을 개별 지도해 필요한 의사소통과 기술 행동을 점심시간을 이용해 10분씩 개별 지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와 놀이를 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그림도 제시하고 또 이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친구들이 싫어하는 행동과 느끼는 감정들을 이야기해 보거나 그림 중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전체 아동들에게 팀 활동에 대한 규칙을 설명해주고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였습니다. 어떤 전략에 적절했는지를 또 바라보니 반 전체에 대한 규칙을 세워서 팀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아동과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높일 수 있었고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사회적 기술 훈련을 실시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친구들과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은 아직 서툴지만 자발성과 타협에 대한 개념을 형성시키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중단해도 되는 전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아동과 같은 팀 친구들이 아동이 왔을 때 교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먼저 챙기기 시작했으므로 교사가 먼저 아동의 등원을 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중재를 통한 아동의 행동 변화가 무엇인지 또 중재 시행이 문제 행동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중재 과정에서 교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용된 중재 전략 중에 효과적인 것과 수정이 필요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지 등을 평가 기준으로 계획하여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계획 수정을 위한 의사결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 실행에 따른 평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원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집된 정보에 기초해서 계획에 대한 요소들을 재평가할 것을 결정하고 지지적인 중재들을 강화하거나 추가하고 새로운 장면이나 상황으로 현재의 계획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 행동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문제 행동이 장기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는지 보셔야 되고, 아동의 대체 기술 사용이 증가했는지, 광범위한 사회성 및 학습 성과의 향상에 기여하는지 등의 세 가지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는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문제 행동이 거의 또는 전혀 감소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대체 행동 기술의 사용이 최소한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아직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지원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지원 계획의 특정 요소만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므로 각각의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할 수 있고 기능적인 진단 정보와 지원 계획이 잘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원 계획에 대한 수정을 필요로 합니다. 거의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표 10-4 제시한 것과 같은 고려사항을 논의해야 합니다. 10-4의 표는 뒤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문제 행동이 중간 정도 수준으로 감소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대체 행동 기술도 약간 증가하였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의 변화가 기록되기는 하지만 기대하는 수준까지 도달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10-4 표에서 제시된 고려사항들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동을 위한 목표나 기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겠죠. 이는 목표나 기대 행동이 주어진 시간 내에 달성될 수 없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문제 행동이 의미 있게 감소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대체 행동 기술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지와 일반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정 지원 전략에 대한 소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한 의미 있는 성과는 문제 행동의 감소,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대체 기술의 사용 증가, 삶의 질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향상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향한 진보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평가 계획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이에요. 지원 계획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가? 또 아동의 성장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뭐예요? 전략들을 검토하고 좀 더 실행한 후에 다시 검토하기 위한 일정을 결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고려사항은 지원 계획이 계획한 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모든 요소들이 일관성 있게 실행되어 왔는가? 모든 요소들이 실행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관찰해야 되겠죠. 전략을 또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훈련을 제공합니다. 실행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는 결정이 되겠죠. 다음은 모든 요소들이 필요한가, 또 효과적인가를 보셔야 하는데요. 계획 중 어느 요소들이 실제로 작용했는지, 또 어떤 요소가 수정이 필요한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결정은 지원 계획의 각 요소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요소들을 유지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강화하거나 수정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 계획이 문제 행동의 가설과 관련이 있는지, 가설과 지원이 서로 맞지 않은지, 할 수 있는 결정은 중재가 배경사건, 현행사건, 문제 행동의 기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것이 결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설은 여전히 적절한지, 조건들은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 또 계획을 세우는데 좀 더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 새로운 자료가 필요한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기능적인 진단 과정으로 돌아가서 부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수정하거나 좀 더 확실한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 것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동의 선호도와 삶의 질은 충분히 다루어져 왔는지, 지원 계획이 상황과 활동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라는 큰 그림을 놓쳤는지, 이는 면담을 통해 만족도를 검토하거나 개인 중심의 계획을 실행하는 거죠. 필요하면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교과서 이제 그 10-5의 표도 보면요. 자, 포괄적인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한 계획 작성을 위한 자기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00페이지입니다. 아동이 문제행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배경사건과 선행사건 수정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예, 아니오로 체크하는 거예요. 또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수정을 계획이 포함하고 있는지, 또 대체행동 교수에서는 대체행동 교수의 세 가지 접근, 교체기술 교수, 인내 및 대처기술 교수, 일반 기술 향상에 모두 고려했는지, 또 교체기술은 문제 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 일반 기술 향상은 아동이 문제가 일어날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계획이 여러 가지 대체 기술들을 목표로 하였다면 아동에게 가장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먼저 가르쳤는지, 또 후속받은 결과 중재에서는 대체 행동을 강화하고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경우 위기 관리를 위한 후속 결과 전략들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또 대체 행동에 대한 후속 반응이 문제 행동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문제 행동을 함으로써 원하는 성과가 감소되거나 제거되었는지, 위기관리의 단계별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또 장기적 지원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삶의 방식 변화를 계획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동이 새로운 상황에 기술을 유지하고 유의반응하도록 돕는 전략들을 계획은 포함하고 있는지, 또 전체적으로는 중재 전략들은 특정한 그리고 개괄적인 가설과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아동과 가족의 선호도를 계획은 반영하고 있는지, 또 모든 중재 전략들은 연령에 적합하고 비장애 아동들에게도 수용될 수 있는지, 아동을 낙인찍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계획은 실행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긍정적 행동 지원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문제 해결책 과정이고, 또 아동과 친숙한 모든 사람이 계획과 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팀 중심 접근입니다. 또 아동의 문제 행동 기능과 관련된 환경적 영향 요인 및 가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단평가 중심입니다. 또 다양한 중재와 지원을 포함하는 점에서 포괄적입니다. 환경을 변화하고 대체 기술을 고수함으로써 예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전 행동 중심입니다. 통합 상황에서의 삶의 촉진을 강조합니다. 각 아동의 존엄성과 선호도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개인 중심입니다. 일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해서 매일 시행하도록 포함됩니다. 또 긍정적 행동 지원은 대체 기술 사용의 증가, 문제 행동 발생률의 감소,
삶의 질에서의 향상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면의 성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지원을 알아볼게요. 문제 행동은 개인의 요구나 바람이 상황이나 환경과 맞지 않아서 채워지지 않을 때 발생한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문제 행동을 가진 아동에게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삶의 질 요인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장기적 지원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기적 지원은 삶의 방식의 변화와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은 일상생활 리듬과 규칙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동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이 살고 있는 장소, 다니는 기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활동, 일과와 규칙, 이러한 요인들을 인한 기분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삶의 방식은 지원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지원적인 중재를 선정하기 위한 맥락과 큰 그림을 만들게 해줍니다. 특히 문제 행동을 오랫동안 보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삶의 방식의 변화는 그들의 삶을 좀 더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중재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삶의 방식의 변화는 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장기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삶의 방식의 변화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동의 관심이나 흥미, 선호도를 또 파악하고 현재 아동의 삶의 방식이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아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은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실시한 정보 수집 방법을 다시 확인하고 진단하는 것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 수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관련된 내용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아동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행동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행동을 보이지 않는지, 아동이 흥미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동이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안에는 이제 물건이나 활동이나 사람 등도 포함됩니다. 또 아동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행동이 나타나는지, 또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지, 또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아동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라든 광범위한 아동의 생활을 이해하는 것은 총체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 변화를 자연스럽게 고려하여 만들어줍니다. 삶의 방식의 요소들은 아동의 행동 지원 계획의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주요한 삶의 방식의 요소를 고려하여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삶의 방식의 요소와 고려사항에 따른 실제 예를 제시하면 표 이제 10-7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주, 언제, 어디서 아동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는 모든 일과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옷가방, 활동 순서, 놀이 또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 일과와 학급 활동에 어느 정도까지 아동의 흥미와 선호도를 반영할 것인지. 아동의 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 및 활동 계획하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네. 그리고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통합 측면에서는 학급과 기간 내 다른 활동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될 것인지. 일반적인 수업에 참여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발표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또 방과 후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도 주는 거죠. 또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지역사회 활동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것인지, 아동이 흥미를 가지는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서 알고 참여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를 선생님이 이제 체크해가지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계 맺기 가치는 역할 전반적 공론화 안녕은 다음 강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